자, 제 발을 봐주시겠어요? 자세를 만드실 때 발이 이렇게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발 관절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개 관절이 있어서 되게 유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은 발이 아까처럼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수련을 오랫동안 하시면 평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스모 자세가 어려운 자세였잖아요. 여기서 평발 패턴이 관찰되는 분들은 평소에 서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티는 안 나겠죠. 하지만 약간 이렇게 돌면서 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서 있는 그런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사나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 안 되고,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자세에서는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렇게 가도 안 되고 그냥 딱 중립. 그래서 적절한 아치를 유지하면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아치라는 게 중간 아치를 말하는 겁니다. 1, 2, 3, 4, 5 내려놓고 다리 푸세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자세에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건 틀렸습니까? 답이 아예 안 나와.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예요. 이러면요 상체 힘이 덜 들어가요. 왜냐면 팔이 내회전되면은 구조가 좀 길어지거든요. 토크가 되게 세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돼 있지. 이게 그냥 중립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외회전 되잖아요. 그러면은 짧아져요. 짧아지면 장점은 뭐냐면 지렛대가 길이가 짧아지니까 뭔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몸에 부상이 적어진다. 단점은 운동이 안 된다. 너무 안으로 돌리면은 토크가 세진다. 단점은 너무 세져서 아플 수도 있다. 가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요 팔 짧아집니다. 이렇게 돌리면 길어집니다. 중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면은 플랭크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출한 것도 이렇게 맞는 것이고. 너무 이상하죠? 1, 2, 3, 4, 5 내려놓고 다리 푸세요. 블럭 옆으로 치워주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카운트를 되게 길게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괴성도 나오지 않았죠. 그만큼 신체의 구조가 동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맨바닥에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카운트 길게 못 넣거든요.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지금은 충분히 오래 하더라도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맨몸 기반의 수련, 그러니까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련은요 피지컬이 거의 99%입니다. 그 구조를 타고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동작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련할 때 지금 블럭을 써서 평소에도 그냥 들어 올릴 수 있는 분들이 블럭을 쓰는 것, 맨날 블럭 써야 된다. 가끔씩 쓰는 게 좋다. 블럭을 의존하면 안 된다. 셋 중에 뭐가 맞습니까? 의존하면 안 된다요?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분들도 블럭을 써야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수련이. 저도 만약에 그 도구가 있다면 당연히 쓰겠죠. 근데 블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블럭의 문제는 뭐냐면 블럭을 옆으로 짚었을 때 팔이 수직으로 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팔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블럭 사이즈가 크니까 팔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마이너스를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팔이 길어지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상쇄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근 운동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되게 비싼 머신이 있거든요. 그 머신을 대충 구현한 거예요. 의자가 되게 복잡하게 있거든요. 의자가 내전근을 완전히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도 힘이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체에도 전부 다 누르는 힘으로 다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트위스트라는 머신이 있거든요. 그걸 구현한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만들고요. 두 번째 손으로 누릅니다. 이러고 왔다 갔다 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트위스트로 러시안 트위스트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되게 비싼 도구, 비싼 기구를 살짝 구현을 한 다음에 운동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자세는 어떻게 취해주시냐면은 보트 자세 있죠? 나바사나. 그것처럼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발만 살짝 떼놓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팔도 그냥 펴시다. 그 다음에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10개만, 왕복으로 10개만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세요. 자, 이제 블럭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 내전근의 모든 단면적에 다 접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제작된 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블럭의 이쪽 면을 내전근에 딱 끼워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끼워놓고,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잡아주세요, 블럭을. 그리고 누르는 힘을 유지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10개. 헬스장 머신을 좀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계속 눌러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손으로 누르셔야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내려놓으시면 돼요. 좀 다른가요? 네. 많이 다르죠? 네. 네. 어떻게 다르죠? 몸이 더 힘들고, 그 다음에 몸이 덜 흔들리죠. 이런 식으로, 운동의 효과를 똑같은 동작인데도 되게 좋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약간 조잡한 방법이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되게 비싼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밀고 당기면 알아서 운동이 다 되거든요. 네. 요즘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자, 카포타사나 핸존 되게 쉽습니다. 그냥 냅다 당기면 알아서 다 잘 올라오니까 전혀 안 다칩니다. 자, 골반 여기 있죠? 고관절이 또 여기 있습니다. 고관절로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잡아주고 있잖아요. 잡아주는 사람은 내가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손씩 짚으면서 올라오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아서 하셔야 돼요. 힘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꽉 잡아줘야 돼요. 자, 잡아주는 사람은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들은 되게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디테일함을 많이 갖고 수련해보세요. 오늘 재활반 2주차죠, 오늘이. 다음 주에 배우거든요. 허리 고치는 법을. 근데 또 진도를 앞서 나갈 수밖에 없네. 지금 당장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제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 허리 있고 뭐 구간에 안정성의 3요소만 알면 됩니다. 근데 이 1번, 2번, 3번은요, 중요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안정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2번을 다루면요, 몸이 안 고쳐져요. 계속 아프다고 느끼고요. 2번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3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몸이 안 좋아지게 느껴지게 돼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1번은 수직 안정성입니다. 수직 안정성. 이게 가장 강력한 안정성에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수직 안정성이 없으면요,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그 부위가 아픕니다. 2번, 미세조율, 분절. 분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분절은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말하는 거는 반은 먹고 반은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분절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단단하게 잘 고정된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막 척추 막 이렇게 구부리는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시죠. 네, 그게 2번입니다. 3번이 둘러싸는 압박력. 이게 가장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3번입니다. 자, 이제 아래쪽 몸통을 보겠습니다. 네, 손이에요, 손. 자, 여기는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이 위쪽은 흉추예요, 흉추. 뭔지 아시겠죠? 횡격막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은 아래쪽 몸통입니다. 지금 허리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아래쪽 몸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정답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웃겨져요. 자,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호흡을 통해서 복강내압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즉각 허리를 낫게 할 수 있다. O, X? 무조건 X예요. 무조건 X. 허리 아픈 사람 맨날 오거든요. 맨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숨만 쉬어서 모든 게 잘 됐으면요, 여러분 이미 허리 다 안 아파요. 왜냐면 복강 내압은 이 둘러싸는 압박력인데 이쪽의 압박력은요, 숨만 쉬면 무조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속 숨 쉬고 계시잖아요. 압박력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은 1번 혹은 2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번을 먼저 확실하게 확립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 요가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운동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물론 미세분절 움직임을 또 추가로 더 하면 좋겠지, 우리는 다 있어요. 그냥 좋아져요, 자동으로.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여기까지 2번이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숨만 쉬면은 압박력이 엄청 강력하게 막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가 매우 단단해집니다. 그럼 다시, 수직 안정성은 장요근과 복직근이 만들어내거든요. 장요근과 복직근.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에게 먼저 장요근 운동과 복직근 운동을 알려주는 것은 즉각 허리를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까? 왜 그러세요? 이 공식대로 하면 된다니까. O가 되는 거예요, O가. 이러면 갑자기 확 좋아지는데? 일단 안 아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2번과 3번 이 근육이 아직 활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세 조율 분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막 하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척척척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에는 다른 용어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버팀줄 체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 책 보면은. 그래서 장요근 이렇게 돼 있고, 복직근 이렇게 돼 있고, 그 두 가지.
근데 우리는 장욕은 다 했습니다. 힙 로테이션을 제가 120도까지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 장욕은 재활 운동이 됩니다. 근데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재활반에서 알려드릴 게 런지거든요. 장요근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통의 수직 안정성. 제가 수직으로 서 있죠, 몸통이. 그때 장요근은 지금 제 장요근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장요근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게 됩니다. 수직 안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누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겠죠. 서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워서 병원에 실려간다는 겁니다. 절대 설 수 없어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그 다음 장요근은 두 번째 고관절의 굴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요근 재활 운동의 기본은요, 굴곡과 수직 안정성,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동작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관절 굴곡했습니까? 한쪽은 굴곡했죠. 한쪽은 신전했죠. 한쪽은 장요근이 단축성으로 수축하고 한쪽은 장요근이 스트레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서 제 몸통이 수직으로 섰죠. 장요근의 수직 안정성 능력이 발휘가 된 겁니다. 단축성 그리고 스트레치, 수직 안정성, 단축성, 스트레치, 수직 안정성,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급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걸 한 다음에 뭐 복근 운동 이런 거 간단하게 섞어주면 되겠죠. 복근 운동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복근 운동이 크게 막 효과가 있진 않아요. 지금 방금 제가 알려드린 장요근을 타겟하는 게 역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뒤꿈치 11자, 발간격 골반 너비, 인헤일 업. 여러분 그 상태에서 허리 뒤쪽을 자신의 허리 뒤쪽을 손으로 터치해 보세요. 쪽지해 보세요. 쪽지. 뭔가 척추에 있는 근육이 수축한 느낌이 들죠. 그건 요추 다혈근이라 부르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은 요추의 분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죠? 2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허리의 재활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1번을 건너뛰고 2번 동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넥 브릿지 A. 척추의 아치를 만들어 정수리 바닥 터치. 척추의 아치 만들고 정수리는 바닥 터치. 굿. 인헤일 업. 힙 브릿지는 요추 다혈근 타겟입니다. 넥 브릿지는요, 척추 전체의 분절이 다 좋아집니다. 척추 전반에 2번 안정성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힙 브릿지와 넥 브릿지는 1번, 2번, 3번 안정성 중에 몇 번이라고요? 2번. 그럼 이것만 하면 척추가 완벽하게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도움을 준다 맞습니까? 네, 좋았어요. 이 교육의 효과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우르드바 다노라사나. 정수리 바닥 터치하고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5 카운트 3세트죠. 첫 번째, 인헤일 업. 자, 이 자세는 척추의 미세조율과 분절 움직임에 도움을 줍니까? 아니요, 안 줍니다. 4, 5, 내려놓고. 지금 정수리 바닥에 닿았죠? 그러면 척추 근육에 도움을 줍니다. 손 조금만 더 걸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인헤일 업. 지금 지면에 닿은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이죠. 이건 팔다리 운동입니다. 즉 척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르드바 다노라는 팔다리 운동입니다. 그래서 척추의 2번이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점점. 근데 우리는 준비 자세에서 항상 제가 정수리 바닥 터치하게 하잖아요. 이 머리는 척추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척추의 안정성과 사지의 안정성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가 수련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 등 대고 바닥에 누워있다가 바로 올리잖아요. 그럼 척추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격 이렇게 잡으시고. 네, 미끄럽죠. 네, 다시 한 손씩 짚으면서 척.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영쌤, 아까 시험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때 허리 아팠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아픕니다. 시원합니다. 네, 아주 시원하죠? 허리 아픈 사람 손 들어주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있죠? 몇 번? 1번부터 다 교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요가 시퀀스가 2번이랑 3번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1번은요, 이 수직 안정성이 토크 되게 세요. 그래서 맨몸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픈 이유이기도 해요. 이 수직 안정성이라는 게 맨몸으로만 운동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달리기만 해도 생겼으면은 인간은 안 다쳐요. 그냥 허리를 안 다치는데 다 다치잖아요. 왜? 수직 안정성은 과학적인 기구가 있어야만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뭐 그런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스쿼트를 잘하시는 분들. 스쿼트도 고관절 굴곡했다가 수직 안정성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스쿼트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헬스 가시는 거예요.
가면 너무 쉬우니까. 운동 효과도 되게 좋고. 머리서기. 자, 머리서기 하면 뭐가 좋아지죠? 1, 2, 3번 중에? 수직도 좀 도움 되고요. 1번과 2번이 섞여 있어요. 1번, 2번. 자, 머리서기.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준비된 분들부터 인헤일 업. 내려와서 휴식. 한 번 더 할 겁니다. 네, 잠깐 쉬세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제가 흉추 신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턱도 들라고 말씀드리고 팔도 수직으로 똑바로 들라고 말씀드리고. 그건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되게 이상하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실제로 1번도, 2번도, 3번도 아닙니다. 그게 어깨의 아주 희한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그 해박 책에서 여기 있다. 저는 다 이거 책에서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여기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깨 페이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관절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는 다른 관절에서 보이지 않는 되게 희한한 특성을 어깨에만 갖고 있어요. 어깨는요, 몸쪽 관절과 먼쪽 관절이 동시 활성되거든요. 그때의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번도 수직 안정성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닙니다. 그게 어깨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견갑골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배우잖아요. 견갑골은 몸쪽 관절 혹은 몸쪽 근육이라 부르는 거예요. 회전근개 혹은 뭐 팔, 이거는 먼쪽 관절, 먼쪽 근육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팔을 들어 올릴 때 흉추가 15도 신전하면서 몸쪽 근육, 전거근, 승모근과 먼쪽 근육, 회전근개, 삼각근 아니면 팔 근육이 동시 활성되거든요. 어깨는 그렇게만 안정성을 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는 것들을 되게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턱을 들면서 흉추를 15도 신전하세요. 그때 어깨의 몸쪽과 먼쪽 근육은 동시 활성됩니다. 팔을 수직으로 뻗으세요. 그때도 동시 활성됩니다. 손바닥 접지를 완벽하게 하세요. 그때도 동시 활성됩니다. 손가락을 모으지 않고 벌리세요. 모으면 동시 활성이 풀려요. 벌리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어깨가 매우 단단해지게 됩니다. 머리서기 할 때도 흉추, 이 등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펴야지 동시 활성되는 거예요. 견갑골과 그 다음에 상완골에 붙어있는 근육이 동시 활성됩니다. 머리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흉추를 펴야 된다. 등 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시르사. 준비. 인헤일 업. 자, 뒷줄 분들은 등 펴세요. 등. 첫째 줄 분들 저 잘 들으세요. 첫째 줄 분들. 발간격 골반 너비로 하세요. 발간격 골반 너비. 다리뼈는 고정하고 무릎만 접으세요. 다시 무릎만 펴세요. 발 안쪽만 붙이세요. 다시 발간격 골반 너비. 다시 무릎 접으세요. 이번에 고관절을 앞으로 접으세요. 하지만 내려오진 않습니다. 고관절 앞으로 접어야 돼요. 혜정쌤 거기 뒤쪽이에요. 앞으로 앞으로. 배 쪽으로 당기라는 거죠. 배 쪽으로. 더 당기셔야 돼요. 더. 굿. 내려와서 휴식. 1, 2, 3 플러스 동시 활성까지 다 된 분들은 이게 자유롭게 다 됩니다.